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가우시안 분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분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분포고 또 함수이기도 합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보통 확률 이론에서 우리가 많이 나옵니다. 가우시안 또는 정규 분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많이 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거 매우 일반적인 연속 확률 분포를 보통 우리가 가우시안 또는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포가 알려지지 않은 실제 값의 랜덤 변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 또는 사회과학에서 그냥 정규 분포를 갖는다 또는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다 라고 보통 표현하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가우시안 확률 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생겼냐면 이러한 함수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함수예요. 사실은 보통 지금 일단은 간단한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기 위해서 단별량, 즉 변수가 x 하나, 랜덤 변수가 딱 하나인 x 하나로 표현되는 f of x로 우리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낼 때 그 함수 밀도 함수의 모양이 이러면 그것을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함수를 조금 살펴볼까요? 물론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익숙해질 겁니다. 1 나누기 루트 2파이 그리고 곱하기 시그마, 이 시그마는 루트 바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시그마는 지금 표준 편차를 얘기해요. 표준 편차.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승 x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의 제곱. 이때 여기 뮤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대값을 얘기합니다. 기대값. 그리고 이 2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오일러 넘버라고 많이 부르죠. 2.7182818284 등등해서 무한히 계속되는 수인데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2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부분에 있는 거는 지수에 즉 들어가는 숫자들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exp 괄호 열고 닫고 exponential 함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수 부분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괄호 열고 닫고 x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거죠. 이때 이 시그마도 똑같이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뮤는 당연히 민값, 그죠? 우리 평균값을 얘기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함수가 너무나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자주 만나고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거를 노멀, 정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 가장 평범한 정상적인 분포다.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노멀의 n자를 따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n 다음에 아규먼트로 뮤와 시그마 제곱, 보통은 분산이죠. 이거를 넣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이 위에 있는 것은 지금 소위 가우시안 함수를 그냥 풀 펑션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건 노멀 함수다.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뜻으로 이렇게 n 괄호 열고 뮤와 시그마 제곱을 갖는다. 이때 이 뮤는 당연히 여기서 사용하는 이 뮤 값이고요. 그리고 시그마는 당연히 여기서 사용하는 시그마, 그것의 제곱이 분산인 거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내려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요? 이거를 지워야 되는군요. 자, 여기 아래에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가우시안 함수 또는 노멀 디스트리뷰 정규 분포 함수 몇 개를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그래프가 색깔별로 달라서 이게 4개로 구분되는 거를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죠. 일단은 첫 번째 파랑색 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랑색 선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분포하는 모양의 그 분포, 확률 밀도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인데, 어디에 중앙에 여기 가운데 여기가 중앙에 여기에 그 중심을 갖고 있죠. 이 중심이 어디예요? 즉 센터가 평균값인데 거기 0이죠. 그래서 뮤가 0이면서, 그리고 이 벌어진 정도는 그 분산의 상태, 분산값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 아예 주어져 있네요. 시그마 제곱이 0.21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파랑색 커브 모양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좌우 대칭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평균을 가지면서 그 대신 분산만 좀 더 5배로 커졌네요. 0.2에서 1로. 그러면 빨강색 지금 커브처럼 이와 같이 옆으로 퍼진 정도가 훨씬 더 큰, 그렇지만은 그 평균값에서의 높이는 조금 다르겠죠. 왜냐하면은 이 가우시안 분포의 그 적분했을 때 값은 항상 1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률이기 때문에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 면적의 넓이는 항상 1이 되도록 우리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그 평균도 역시 스틸 뮤고 똑같고요. 그 대신 또 5배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요 노란색 커브 지금 그처럼 즉 좌우 대칭되면서 중앙 그 제로 그 중앙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리고 퍼진 용도가 넓어지죠. 자, 만약에 이와 같은 그 뮤 값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2로 바뀌면은 이렇게 범프라 그러죠.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 가장 높은 값의 그 중심점,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요 위치의 값이 바로 평균 위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2 평균값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퍼진 정도는 당연히 요것과 요거 사이겠죠. 1.0과 0.2 사이. 요 빨강색보다는 좁고 파랑색보다는 좀 넓은 이러한 평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미의 그러한 그 소위 정규 분포 곡선을 보면은 그 분포 곡선으로부터 평균이 얼마 값이고 퍼진 정도는 우리가 스탠다드일 경우에 그 모양을 안다면 그 퍼진 정도를 보고서 어느 정도의 값에 그 소위 시그마 제곱 분산을 갖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종류의 값, 평균값과 분산값을 알면 그냥 바로 우리 가우시안 함수의 모양이 어떨 거다라고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그 다른 몇 가지 거의 비슷한 가우시안 함수인데 그거를 직접 한번 그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해보고 또 그림으로 그려보는 이런 그 파이썬 넘파이로 그려보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좀 놓고 맞춰놓고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우시안 함수는 물론 이렇게 풀 그 이름으로 그 1 나누기 루트 2파이 시그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그 1/2 x 마이너스 뮤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써주기도 하고요.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때는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우시안은 n 한 다음에 이 평균값과 그 분산값을 넣어서 이것이 평균이 이게 분산이라고 명확하게 써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0, 1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첫 번째 게 평균이고요. 보통 두 번째 거는 그 분산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산이 그 1이면은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1이죠. 루트 1은 또 1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이용을 하면 당연히 이 시그마 자리에 1을 넣고요. 여기에 또 시그마 자리에 1을 넣고 x 마이너스 뮤인데 0이니까 뮤가 x 값이 돼서 1 나누기 루트 2파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양한 간략화가 되겠죠. 1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또 그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분산만 그 소위 표준 편차를 2배로 분산은 4배가 됐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요 분산값만 바뀌는 거죠. 즉 여기가 1 나누기 루트 2파이의 2가 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뮤에서 뮤는 스틸 0이니까 그냥 x고요. 나누기 2 한 다음에 그것의 제곱. 물론 이거를 여기에 넣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의 제곱은 4고 4 곱하기 2는 아마 8분의 x제곱 이렇게 요 내용을 우리가 그 소위 간략화해서 표현하기도 되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표현은 그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평균이 2고 시그마죠. 분산이 9일 때. 분산이 9이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3이겠죠. 그러니까 1 나누기 루트 2파이 3. exponential 마이너스 1 오브 2 x 마이너스 뮤 평균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뮤 값. 그리고 나누기 3 여기가 바로 그 표준 편차 값이죠. 그것의 제곱. 그리고 역시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평균 뮤는 2고 시그마 제곱은 9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그 계산해서 한번 그려보는 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지우고요. 조금 올리고. 자, 이 numpy의 그 소위 그 자체에서 지원되는 그러한 가우시안 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가우시안 함수를 코드로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싶은 겁니다. 즉, 뭐 numpy 하고 pyplot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한 것뿐이고요. 자, 함수 만드는 거 아시죠? 함수를 def라는 키워드를 써서 numpy를 사용한 가우시안 그 PDF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는 함수다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즉 도메인과 뮤와 시그마 제곱과 샘플 간격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즉 도메인은 그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즉 얼마 그 레인지 즉 x 값 지금 우리가 그 f 오브 x를 그릴 건데 이 x의 레인지를 도메인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즉 x 값이 그 플러스 도메인부터 마이너스 도메인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그 영역을 잡고 그 영역에서의 f(x) 값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때 사용하는 평균은 뮤고요. 그러니까 아규먼트로 받는 거죠. 그리고 분산 값은 시그마 2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샘플링 간격은 0.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레인지를 0.2라는 샘플 간격으로 그래야지만 그 데이터가 다 얻어지니까요. 그 간격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mpa range라는 함수를 저는 쓸 겁니다. 이거는 그 알다시피 그 시작점 마이너스 도메인부터 끝점 도메인까지 샘플링 간격 요 샘플 받은 걸로 0.2로 하자는 거죠. 물론 이거는 디폴트 값이고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시그마 값을 다시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시그마 스퀘어를 주니까 이거는 그 분산 베리언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베리언스의 스퀘어 루트 값을 취해서 우리가 그걸 시그마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가우시안 함수, 노멀 디스트리뷰션 함수 그 자체죠. 어떻게 해요? 1 나누기 스퀘어 루트는 np sqrt라는 함수로 되고요. 2파이는 어떻게 구해요? 2 곱하기 파이인데 파이는 np.py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 디폴트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시그마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np에서 numpy에 exponential 함수 제공됩니다. exp라고. 그리고 지수 부분은 아규먼트로 주면 돼요. 그리고 그 마이너스 1 오브 2는 마이너스 0.5니까 되고요. 곱하기 x 빼기 뮤, 그죠? 나누기 시그마, 그 전체의 제곱. 이것이 바로 그 소위 그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x에 관해서 지금 요거 계산하고 있죠. 이 x는 그 우리가 알다시피 요 도메인 영역 마이너스 도메인부터 플러스 도메인까지 그 샘플링 간격을 두어서 샘플링한 어레이죠. 그래서 그 어레이 프로세싱을 한 겁니다. 그 어레이에 얻어진 값을 x하고 g값, x의 그 값과 g값을 다 리턴해주면 그걸 플로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요 아래쪽에 플로팅이 된 거예요. 자, 한번 요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이 함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나 볼까요? np 가우시안 pdf라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 그리고 그 평균은 0으로, 그리고 그 분산은 1로, 그리고 0.1 간격으로 샘플링 간격. 요거는 요 모든 그 컨티뉴어스한 함수를 얻는 게 아니라 디스크리트한 함수를 얻는 거니까 0.1 샘플링 간격으로 이걸 샘플링한 x 값을 얻어서 거기에
그 fx 값을 계산해 달라는 거죠. 그 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x하고 g 값, 그 값을 여기에다가 플롯에 xg 값을 넣어서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게 플롯이라는 함수가 하는 겁니다. 근데 레이블은 그냥 여기에 붙는 레이블이에요.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거는 평균 값이 0이고 분산이 1이니까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러한 함수겠죠. 즉 여기 중앙에 있는 요건데 가장 그 작은 분산이다 보니까 여기서 1인 1, 4, 9 중에 가장 뾰족한 요거죠. 요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계산해서 그린 그 가우시안 함수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가 오렌지 컬러인데 역시 평균값 똑같이 0으로 주고 그 4로 줬으니까 이것의 그 소위 표준 편차는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퍼진 정도가 2배 돼서 요 바로 요렇게 지금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딱 반으로 줄었네요. 그죠? 0.4에서 0.2 정도 높이로 높이는 여기 어디죠? 그 평균에서의 그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 값이 그렇게 반으로 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록색은 평균을 2로 줬으니까 평균이 어디에요? 2는 여기네요. 그죠? 여기에 여기 2.5니까 아마 여기 어디 같은데요. 그죠? 평균은 2고 그리고 확률 밀도. 이게 요거는 샘플링 조금 간격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여기가 2여야 되는데 왜 2.5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다시 한번 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0.1 간격으로 샘플링 된 건 똑같고요.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만 그려서 표현한 이런 함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요걸 잘 제가 못 봐서 그렇지 아마 여기 어디 같아요. 0.1이라는 그러니까 2라는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조금 너무 2.5니까 이거를 5개로 나누면 하나, 둘, 셋 맞네요. 그죠? 여기겠네요. 그죠? 여기 정도가 중앙인 맞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활용을 해서 다양한 그러한 그 종류에 대한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고요. 문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조금 카피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파라메타 값을 리턴 받는 이 함수의 리턴 값을 그 아규먼트로 직접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별표를 쓴다는 요 그 문법만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 그리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는 제가 함수를 만들어서 1 나누기 루트 2파이 이런 것을 계산을 한 거고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함수도 있긴 합니다. 똑같은 거이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소위 그걸 뭐죠? 모듈을 가져다 써야 됩니다. SciPy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Scientific Python이라 그래서 그 과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들 또는 그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은 게 SciPy인데요. 이 SciPy 안에 통계에 관련된 또 sum 모듈이 있어요. stat라는 게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SciPy는 SP로 가져오고요. 그 안에서 stat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는 다른 말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SciPy 모듈에서는 이렇게 놈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놈이라는 함수는 아규먼트 당연히 2개를 받는데 평균값과 이때는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 값을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하려면은 똑같이 1, 4, 9가 아니라 1, 2, 3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된 그러한 표준 편차 값을 넣어야 되고요. 어쨌든 그 2개를 그 값을 입력을 하면은 그 결과 값이 이렇게 RV라는 그 리턴 받는데 이거는 그냥 사실은 오브젝트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서 확률 밀도 값을 얻는 방법은 소위 확률 밀도 값을 얻고자 하는 그 단별량 변수의 위치 값을 이렇게 입력 아규멘트로 주고요. 그 대신 함수 이름은 또 다른 걸 써야 됩니다. rv.pdf. 그러니까 PDF 값, 확률 밀도 함수 값을 이 지점에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썼던 것과 똑같이 numpy에서 이번에는 linear space를 똑같은 거예요. A-range랑 똑같은 겁니다. 그 대신 A-range에서는 샘플링 간격을 넣지만 여기 lin space에서는 뭘 넣죠?
그 샘플링 개수, 그러니까 10-10부터 10까지 그 100개의 샘플을 얻어내라. 그 지점에 대한 결국에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죠? 0.1 간격으로 해야지만 아마 될 겁니다. 0.2겠네요. 10부터 10이니까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는 그 레인지가 20이고 20을 100개 샘플로 나누려면은 한 0.2 정도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그 0.2 간격으로 얻은 요것에 대한 PDF를 달라. 그러면은 그 PDF 값을 주고요. 요거는 X 값, 그 X축 값을 넣는 겁니다. 플롯을 그 matplotlib에서 제공되는 pyplot 함수에서는요, X 좌표값, 그때 Y 좌표값을 주면은 그것을 플로트로 이렇게 커브 형태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또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요 밑에 걸 한번 살펴보면서 제대로 그렸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물론 당연히 아까 위에서 봤던 것과 똑같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PDF 값을 구할 때 우리가 뮤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 주면 되는데 뮤는 여기 위에 지나쳤는데 0이었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로 준 경우입니다. 즉 여기 이것처럼 0과 1로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파랑색 커브가 첫 번째 커브인데 0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 시그마가 1인 거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시그마 제곱은 얼마예요? 똑같이 1일 거예요. 제곱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0과 2를 줬네요. 그죠? 입력값으로. 그러니까 평균값 2, 그 표시편차값 2. 얘는 시그마 제곱은 4겠네요. 베리언스 분산은 마찬가지로 얘도 시그마 제곱은 9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평균값은 2로 변했으니까 아까처럼 요 지점 어딘가가 최고점이 되는 이러한 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커브 3개를 바로 계산해서 이 놈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계산한 후에 그림을 그린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우시안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을 해도 되고요. 여기 지워지진 않았네요. 그리고 또는 이 위에 있는 이 함수처럼 이 함수를 만들어서 써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아래에 주어진 것처럼 그 사이파이의 스태츠라는 그 썸 모듈에 제공되는 놈이라는 함수,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것을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별량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를 알아봅시다. 사실은 우리가 다루는 그 특징 벡터들은 단별량인 경우는 드물어요. 그죠? 다별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별량도 너무 그 변수가 많아지면은 물론 그걸 다루어야 되지만 그것을 시각화시키거나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우선 소위 2차원 또는 3차원 그런 정도로만 먼저 우리 설명할 때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별량 가우시안을 이번에 살펴봅시다. 변수가 여러 개인 거죠. 똑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원이 아니라 D차원, 1 이상의 차원을 갖는 가우시안 정규 분포. 뭐 가우시안 정규를 따로따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가우시안 정규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워낙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필요한 함수 모양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는 역시 똑같아요. 뮤와 시그마 분산입니다. 그런데 다별량이니까 단별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아니라 평균 벡터예요. 즉 평균 벡터는 어떻게 생겼죠? 즉 첫 번째 파라미터 방향, 두 번째 파라미터 방향의 평균, 세 번째 파라미터 방향의 평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엘리멘트, 보통 이것이 D 차원이면 D 디멘전을 갖는 거죠. 그리고 공분산 행렬, 그리고 공분산도 더 이상 공분산 값 시그마 제곱이라고 부르는 단순한 스칼라 값이 아니라 행렬 형태를 갖죠. 행렬 형태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공분산 행렬 우리가 간단하게 시그마라고 표현하는 거는 시그마 1, 1번 방향으로의 분산, 2번 방향으로의 분산 등등등 다이아고널에 오고요. 여기에는 공분산 값이 오죠. C12, C13 뭐 등등 해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칭 형태로 요 아래쪽에도 똑같은 모양의 소위 분산 값이 공분산 값이 오게 되는 이러한 공분산 행렬을 시그마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입력 값으로 하는 또는 특징으로 하는 못으로 갖는
그러한 그 함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했던 그 함수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1 나누기 루트 2파이는 아니에요. 2파이는 똑같은데 2파이의 아까는 사실은 루트 2파이는 2파이의 사실은 2분의 1승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2분의 1승엔 요거 1은 별량인 개수기가 하나라서 1이었던 거예요. 2분의 D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까는 그 시그마 하나가 들어왔었죠. 그 표준 편차. 그 대신 여기서는 그 소위 공분산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스퀘어 루트 값이 사용됩니다. 같은 의미예요. 사실 시그마 제곱이 스칼라 값이잖아요. 이것의 그 소위 디터미넌트 값은 스스로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의 스퀘어 루트 1 오버 2 지수승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건 스퀘어 루트 씌운 거니까 그래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된 거고요. 이렇게 공분산 행렬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에 해당되는 값은 이렇게 그 절대값 기호죠. 디터미넌트 행렬식의 2분의 1승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의 지수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고요. 여기 보통은 원래 뭐였죠? x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의 이게 제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곱이라는 거는 이게 x하고 뮤가 더 이상 이제 스칼라 값이 아니니까 이것을 제곱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x 마이너스 뮤를 이렇게 트랜스포즈해서 놓고 곱하기 x 마이너스 뮤를 곱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곱해지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 열 벡터이기 때문에 트랜스포즈 하면은 이렇게 행 모양으로 바뀌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열 벡터니까 이렇게 곱해져서 결국에는 요것과 요것이 똑같은 모양일 때는 이것의 덧 프로덕트니까 요거 곱하기 요것에서 값이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모 부분에는 이 시그마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시그마 제곱은 당연히 그 공분산 행렬 그 자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요 제곱이 여기 분모에 들어가니까 그것에 분모가 들어간 거니까 어떻게 해요? 시그마의 마이너스 1승. 즉 시그마라는 그 소위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 값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다행스럽게도 똑같이 이런 모양이 돼요.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크기가 되는 이거는 x 마이너스 뮤의 트랜스포즈에 해당되는 그 행짜리 벡터고요. 똑같은 그 소위 크기를 갖는 행과 열을 갖는 요것과 똑같은 크기의 행과 열을 갖는 이 시그마의 인버스 매트릭스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거가 똑같은 그 열의 길이를 갖는 x 마이너스 뮤 값이 여기에 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것을 곱해주고 하면은 하나의 값만 나오게 됩니다. 값만. 그래서 그 요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행렬을 그 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행렬을 얻는 게 아니라 요 확률 밀도 함수를 얻게 되는 건데, 그때 사용되는 그 연산이 기존 그 소위 가우시안 그 함수 모양과 똑같은데 벡터와 x와 뮤가 벡터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시그마는 이제 행렬로 바뀐 형태로 주어진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사실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산하는 함수가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가지고서 우리는 활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또 한번 다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조금 전에 그거를 보면서 좀 정리가 맞아 돼야겠네요. 자, x는 이제 확률 변수 벡터죠. d 차원의 이 d 차원의 그 d는 2 이상일 거고요. 그리고 뮤는 평균 벡터일 거고요. 시그마는 공분산 행렬이고 d 차원의 벡터에 대해서는 d by d 이러한 그 소위 스퀘어 매트릭스 형태를 가겠죠. 그리고 그 시그마의 인버스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거는 그 나누기니까 이것은 역행렬에 해당되고 그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에 우리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분산 행렬 자체가 굉장히 프로퍼티가 좋아요. 그 소위 반정보 행렬이기 때문에 항상 얘는 그 역행렬이 존재하는 그러한 아주 나이스한 성질을 갖는 행렬이기 때문에 이게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 풀어서 한번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즉 예를 들어서 그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를 다시 한번 그 2차원인 경우에 한번 써본 겁니다. 그러니까 뮤를 1, 2, 그 2차원 벡터인 거죠. 그리고 그 공분산 행렬은 2와 4. 그러니까 1번 방향으로의 공분산은 2, 소위 2번 방향으로의 공분산은 4고, 그러니까 분산은요. 공분산은 0이네요. 0, 0. 자, 그럴 때 그 공분산, 그러니까 이와 같은 평균과 이와 같은 공분산 행렬을 가질 때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본 겁니다. 1 나누기 루트 2파이의 제곱, 즉 이 안쪽에다가 우리가 그 지수를 그 차원에 해당되는 D차원에 해당되는 그거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당연히, 왜냐하면 루트는 2분의 1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시그마는 그 2차원이니까 우리가 디터미넌트 구하기 쉽죠. 2 곱하기 4는 8이고 8 빼기 0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8이 되는 거고요. 그것에 스퀘어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2루트 2 정도 값이 되겠네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이건 길어서 이렇게 그 나눠서 쓴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x1 마이너스 1, x2 마이너스 2. 요거는 바로 요 벡터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x라는 벡터가 어떻게 생겼어요? x1과 x2로 주어질 거고요. 그죠? 만약에 뮤는 어떻게 주겠어요? 당연히 뮤1과 뮤2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x 빼기 뮤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요 값을 갖는 겁니다. 즉 x1 빼기 뮤1, x2 빼기 뮤2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트랜스포즈 해놨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눠서 쓰여진 거고요. 평균값은 1, 2였으니까 빼기 1, 빼기 2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그대로 열 벡터로 쓴 거고요. 그죠? 그리고서 그 시그마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이아고날로만 되어 있을 때는 이것에 그냥 역수를 우리가 다이아고날에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1 나누기 2는 0.5고요. 1 나누기 4는 0.25이기 때문에 0.5와 0.25를 집어넣으면, 역수만 집어넣으면 다이아고날 행렬의 경우에는요, 이것이 그 역행렬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끼리만 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수를 곱하면 1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을 풀면 그게 바로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2차원. 그러니까 다별량 가우시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풀진 않지만 일일이 그것에 대한 그 표현 방식을 다시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5, 9라는 그 평균 값을 갖고요. 가우시안 확률 그러니까 그 공분산 행렬은 1, 2, 8 이렇게 돼요. 이거는 항상 대칭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분산 행렬의 특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요것도 좀 간단한 경우인데 역행렬을 구해서 여기 써준 건데 2, 0.5, 0.5, 0.25가 역행렬입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공분산 행렬과 그 평균 벡터가 주어졌을 때 다차원, 다별량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어널리틱하게 해석적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직접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경우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은 그 직접 확률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형태를 보기 위해서, 또는 그냥 확률값만 필요하다면은 그 그러니까 컴퓨터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짜서 돌려서 구하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한 그러한 경우가 있는 그 함수가 여기서 제공되고 있는데 그걸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이파이에서 제공되는 걸 그대로 씁니다. 아까 그 1차원적인 가우시안 함수는 어떻게 썼죠? 사이파이 함수에 스태츠라는 썸 모듈에 놈을 썼죠. NORM. 그죠? 여기에 뮤 값과 그 소위 시그마 시그마였던 것 같아요. 시그마 값을 이렇게 주는 거를 알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의 멀티베리에이트 노말이라는 이름을 갖는 하이픈 노말이라는 이런 함수가 제공됩니다. 이거는 그 이제 스칼라 값이 아니라 그 소위 아규먼트로 벡터를 줘야 돼요. 뮤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즉 뮤는 평균 벡터고요. 코브라고 준 거는 그냥 변수 이름이 그런 걸 뿐입니다. 지금 이런 그 똑같은 디멘전, 그러니까 평균이 그 사이즈가 2인 벡터면 사이즈가 2x2인 그 거기에 대응되는 공분산 행렬을 줘야 되고요. 이 공분산 행렬 값을 주면은
이 RV라는 역시 또 그 아까 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소위 그 PDF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위 객체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 rv.pdf 하면은 여기 아규먼트에 어느 지점에서의 그 소위 PDF를 원하느냐 그 샘플링 위치만 가르쳐 주면은 그것을 이렇게 리턴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2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미터 주는 방법이 조금 복잡은 하긴 해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 여러분들이 그 사용해 보고 이 샘플 코드만 이해하면은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X 좌표값 우리가 2차원 그 평면상에 그 그래프를 그리려면 2차원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2차원 평면상이라는 건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에 해당되는 그 그리드 상의 어떤 좌표 값을 주어야지만 그 해당 지점에서의 그 함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X라는 좌표 값 물론 1차원적인 그 어레이로 줍니다. Y라는 좌표 값도 1차원적인 어레이로 줘요. 이렇게 0부터 10까지 0.2 샘플 간격, 0부터 20까지 0.2 샘플 간격. 하지만 얘를 메쉬 그리드로, 즉 그러니까 그 소위 여기서는 0부터 10까지 0.2면은 사이즈가 아마 0.2니까 5, 그죠? 50개의 샘플링 포인트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는 그 소위 2배니까요. 100개의 샘플링 나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거의 그 어레이가 50, 길이가 50이고 이거는 어레이의 길이가 100인데 메쉬 그리드로 짜면 어떻게 돼요? 얘의 샘플링 포인트가 50개고 얘가 100개니까 사이 100 바이 50개의 이런 그리드 형태의 메쉬 그리드, 이렇게 메쉬 형태로 우리가 샘플링 값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X와 Y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 바이 100, 50 바이 100이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50 바이 100의 각각의 지점에서의 X, Y 값을 우리가 요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D스택이라 그래서 X 값과 Y 값을 이렇게 겹쳐서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지점에 대한 샘플링 값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 G 값을 얻어내고 그 G 값을 모든 X점과 모든 Y점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라 하는데 여기서는 플롯 서피스라는 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3차원적인 그러한 그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요. 그리는 방법은 여기 나오니까 요걸 그대로 활용하십시오. 그 NPL 툴킷에 NPL M+3D라는 그러니까 그 소위 썸 모듈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 matplotlib에서의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요 projection 3D라는 이런 아규먼트를 주고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서피스가 얻어지고요. 그 서피스를 그 그리면은 이렇게 요게 그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PLT show에서 그 AX set limit는 요건 그 여기 간격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색깔 결정하는 거고 플롯 서피스 요게 그리는 거죠. 서프가 요거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요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림이 한번 그림을 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얘의 평균값과 코베리언스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평균값이 5, 9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앞쪽에 요 첫 번째 축이 요쪽 방향이 X 방향이고요. 1번 방향이고 요쪽 방향이 2번 방향 Y 방향입니다. Y 방향. 자, 그래서 그 X 방향으로의 그 중심값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5니까 여기 한 5 지점에서의 요 어딘가에 가장 높은 값이 나오고요. Y는 9니까 여기 10보다 좀 작은 요 지점 어디겠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가장 높은 지금 그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평균값 위치에서의 그 확률 밀도함수가 제일 높습니다. 가우시안은. 그리고 코베리언스 그 매트릭스에 따르면은 1번 방향으로 퍼진 거는 한 1 정도, 이쪽 그 X 방향으로는 퍼진 게 1, 그리고 Y 방향으로는 8 정도 퍼져 있네요. 그죠? 그 분산 값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Y 방향으로는 더 많이 퍼져 있는 거네요. 그죠? 그림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분산 값이 2가 주어진 거 보면은 얘는 대칭이 아니라 약간은 기울어 있는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컬러 맵까지 주어져 있어서 그 값이 큰 거는 빨강색으로 나타나고요. 값이 작은 거는 파랑색으로 나타나는 요 쿨, 웜 컬러 맵을 썼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우리가 쉽게 이 값의 어디가 제일 큰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여기가 제일 큰 거죠.
즉 이런 벨 모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한쪽에서 잘라서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벨 모양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 반대쪽도 이렇게 벨 모양으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3차원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와 같은 그 분포의 값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가우시안 확률 밀도를 그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와 같은 확률 밀도를 갖는 데이터를 또 얻고 싶을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경우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소위 여기 보면은 그 이번엔 numpy 자체적으로 요게 지원됩니다. 이 numpy에 random이라는 썸 모듈 중에서 multivariate normal이라는 이름을 갖는 똑같은 이름이죠. 그 요거는 numpy에서입니다. scipy가 아니에요. 아까 scipy였는데 scipy가 아니라 numpy에서는 똑같은 이름의 랜덤 아래 함수가 있는데 이 아규먼트는 이렇게 두 개는 똑같아요. 뮤 벡터, 그죠? 평균 벡터. 그리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죠? 그리고 요거는 그 50, 50은 x, y 아마 그 샘플 개수 5, 25, 250개가 아닌가 싶은데 잠깐만 그거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가지로 줄 수 있는데요. 요거는 그 사이즈라는 소위 그 의미를 갖는 그 소위 아규먼트입니다. 그러니까 50, 50 이렇게 그 튜플로 주면요. 그 리턴을 요 x로 하나의 변수로 받고요. 만약에 이거를 그 제가 다른 그러니까 그 하나의 변수로 왜냐면은 xy 좌표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xy 어느 위치에 샘플이 오는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봤습니다. 지금 x의 그 크기가 아마 x의 크기는 사이즈를 쉐이프를 보면은 JP 아마 보면은 그 50 by 50 그 2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xy 좌표니까요. 그 모든 그 xy 좌표가 그 5, 25, 250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얻고자 하면은 이걸 주면 되고요. 때때로 또는 그냥 뭐 5,000개만 달라. 예를 들어서 5,000개, 500 또는 500, 5,000개 달라 그러면은 그 값이 리턴 받을 때 xy라는 다른 변수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이걸 쓰시도록 하고요. 그 플롯 스캐터라는 함수가 바로 분산 플롯을 그 소위 그리는 함수인데요. 그 x좌표와 y좌표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레이형 2차원 어레이인 거죠, 지금. 그래서 x, y 좌표 2차 어레이에 해당되는 값들이 요 정도의 평균 값과 요 정도의 분산을 갖도록 샘플링이 얻어지는 겁니다. 몇 개? 그 250개가 여기서는 얻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다시피 여기 x 평균은 5고요. 그죠? y 평균은 9에 해당하는 요거보다 좀 크겠네요. 요 위치에 중심이고 거기 중심으로 해서 그 퍼진 정도가 그죠? 이와 같은 분포로 나타나는 이러한 샘플링을 갖는 데이터의 PDF가 말하자면은 그 소위 이 평균과 이러한 코베리언스를 갖는 가우시안 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그러한 그 특성을 갖는 요 데이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평균과 공분산을 알면 그와 같은 그 분포 특성을 갖는 그러한 확률 밀도 함수도 얻을 수 있지만 PDF도 얻을 수 있지만 또는 이와 같이 해당하는 샘플 값, 그죠? 샘플 그 데이터들, 샘플들도 아주 쉽게 우리가 함수를 써서 얻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예를 살펴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